5억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 되는 매물로 주임사 등록해서 거주 1주택 있으신 분도 아무 문제 없이 취등록세 중과 안 받고 토지에 피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이미 신통기획 재개발로 지정이 완료된 초역세권 대단지 재개발구역 도림동 장미마을인데요. 이 도림동 장미마을 제가 2억대 투자 유일한 물건 섭외를 했거든요. 이 물건에 대한 특급 매물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해당 구역 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이미 지난 8월 28일부로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당 15구역과 동일한 시기에 지정이 완료가 됐고, 이 구역은 이제 지어지게 되면 거의 2000세대급의 대단지로 거듭나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입지부터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최강 입지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앞에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이 신설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오래 끌었던 이 신안산선 공사가 드디어 내년 말에 개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안산선 타고 어느 업무지구로 갈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면 일단 바로 두 정거장이면 여의도역이에요. 여의도역. 그러면 여의도역에서 9호선 환승을 하거나 아니면 밑으로 한 정거장이면 신풍역이거든요. 신풍에서 7호선 환승을 하게 되면 이 두 노선을 통해서 강남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불과 한 24, 5분 거리예요. 자, 그리고 위로 두 정거장 간 다음에 5호선 환승해서 광화문까지도 30분 안쪽으로 갈 수 있는 거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 있는 용산역 있죠. 용산역. 용산역은 한 정거장 영등포 환승해서 한 4정거장 정도면 용산까지도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강남, 용산, 여의도까지 전부 다 20,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업무지구와의 연계성을 다 갖춘 지역이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 지역들이 다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 사업성이 좋거든요, 이 지역들. 그래서 영등포역 도심복합, 신길 2구역 도심복합, 15구역, 4구역 이런 데들은 이제 도심복합 사업이다 보니까 매수 자체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공공재개발이 있고요. 또 일반 재개발도 있고요. 역세권 재개발지도 있고요. 자, 이런 지역들이 다 완료가 되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아파트 세대 규모만 2만 세대가 넘어가요. 노량진 뉴타운 1만 세대급보다도 더 큰 뉴타운 형태의 사업장이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 일대가 여태까지는 좀 낙후되고 또 중국인들 많이 사는 그런 동네로 인지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외곽으로 다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깔끔하게 정비된 아파트, 신축 대단지 아파트촌이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보니까 다 완료가 되게 됐을 때 밑에 있는 신길 뉴타운보다도 가격 라인이 더 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드릴 때 노량진 뉴타운 바로 밑에 급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신길 뉴타운 신축 아파트들의 매매가가 이미 18억대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어놨을 때는 저는 조심스럽게 한 20억대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감도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구역 지정 요건이라던가 이런 거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구역 지정이 완료가 됐으니까. 그래서 조합원 구성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사업성이 훌륭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구역이고, 사업성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사업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합원 숫자가 무지하게 적습니다. 1+1 분양분까지 감안하더라도 700세대가 채 안 돼요, 조합원 물량이. 그리고 나서 재개발 임대주택 빼고 일반 분양분을 뽑아내더라도 일반 분양분이 거의 조합원 물량보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길 뉴타운 매매가가 이미 현재 18억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5구짜리 일반 분양 만약에 한 14억대 한다. 그러면 이거 불티나게 팔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의 분양가를 가지고 공사비 900 정도 잡아서 계산하게 됐을 때 비례율이 더 늘었습니다. 과거 계산했을 때보다. 왜냐면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가격대 라인 자체가 한 번 더 점프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미 구역 지정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매물이 남아 있겠냐고요. 이게 이제 네이버 매물로 본 전체 이 해당 장미마을 구역 내에 있는 빌라 매물인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그러니까 이제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그런 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들에서 이제 물건을 잡게 됐을 때 가장 장점이 뭐냐면 사업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통기획 재개발이거든요. 신통기획. 여기는 주민 입안 형태로 50% 이상의 이미 동의서를 걷어서 영등포 구로 신청이 들어갔었고요. 구에서 30일 검토를 거쳐 서울시로 이관한 다음에 지정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이때 받았던 50%의 주민 입안 동의율이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통기획의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자랑하는 이유거든요. 자, 그러면 조합 설립 동의율이 몇 프로냐? 머릿 숫자 대비해서 75%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미 50% 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빨리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 간 구역이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6개월 안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매물이 튀어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다물권자예요. 다물권자. 다물권자 분들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여러 개의 다세대 빌라를 가지고 계셨더라도 입주권은 하나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짧은 조합 설립 인가 전 기간 동안에 빠르게 매물을 정리해야 되다 보니까 물건이 좀 싸게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당 매물 투자하게 됐을 때 대략적인 분담금 수준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일반적인 투룸 대비해서 대지 사이즈 자체가 크게 출발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투룸이 전용으로 한 9평, 확장해서 실사용이 한 11평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이런 물건들은 대지 지분이 넓어야 5평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4평 반에서 5평 정도가 투룸의 일반적인 대지 지분인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만 6.4평이에요. 1.5룸짜리도 6평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지 지분이 큰 물건이라 나중에 평가받기가 상당히 유리하겠다 보시면 되겠고, 자, 장미마을구역 같은 경우는 비례율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상되는 권리가액이 8억을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분담금이 정말 많이 줄어들겠죠. 5구짜리 받는 데는 한 1억 중반대, 8사짜리 받는 데는 5억도 안 되는 금액을 분담금으로 낼 수도 있겠다라고 계산이 됐고요. 그렇다 보면 총 투자 금액은 매가가 한 5억 중반 정도 봤을 때 총 투자 금액 8사짜리 받는데도 10억 초반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가 거의 20억을 향해서 이미 실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의 반값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이 물건, 이미 신통기획 재개발로 지정된 물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공짜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체 이 넓은 구역에 일반 재개발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전무예요, 빌라 매물이. 그래서 이런 사업성을 가진 구역에 매물이 나오는 게 정말 흔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물권자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취등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신고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보면 제10조 2번 보면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즉 해당 구역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계신 시민께서 하셔야 되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내게 돼서 주임사로 등록을 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거는 토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앞으로도 계속 전세 돌리면서 갭투자 형태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물건을 주택수 카운팅 안 당해서 취등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전략 역시도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카운팅을 안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주 1주택이 있으신 분 입장에서 이 물건을 취득을 했다. 지금 서울 전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2주택 취득부터 취등록세가 8%로 늘어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플러스 0으로 봅니다. 1 플러스 0. 그러니까 1.1% 취등록세만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가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4에 보면 나오는데 24년 1월부터 27년 말까지 유상승계 취득하는 주택 중에서 다가구 연립 다세대, 그러니까 아파트 아닌 상품들, 그 중에서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 이하로 취득하게 됐을 때 주임사 제외, 주임사를 6년 혹은 10년짜리 둘 중에 하나만 내면 돼요. 6년 혹은 10년짜리를 내게 됐을 때는 이거는 주택수 카운팅 없이 1.1% 취등록세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분석해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월등한 투자에 대한 없다. 지금 뭐 이거보다 더 상급지, 예를 들어 용산이라던가 한강변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일단 이 조건에서 탈락이에요. 왜? 6억을 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반지하 같은 경우도 지금 용산은 6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미 지구 지정 완료된 역세권 재개발 대단지인데 6억 언더, 5억 초반부터 물건이 있어요. 5억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 되는 매물로 주임사 등록해서 거주 1주택 있으신 분도 아무 문제 없이 취등록세 중과 안 받고 토어제 피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특급 매물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빠르게 소진될 정말 극소수 한 2개 정도 매물이 있거든요. 빠르게 전화 주셔서 이 특급 매물 있을 때 선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